고성이는 댓글창에 박진석 파산각 슈조이 이미지 나락이 줄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여론은 내 편이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샴페인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문자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공개 9시. 고성이는 곧장 카드로 택시를 잡으려 했고 결제가 튕겼습니다. 고성이는 통장 앱을 눌렀고 거래 불가가 떠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석 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 송금만 하세요. 고성이가 이 전화를 믿는 순간 9시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눌렀습니다. 거래 불가라는 글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박진석을 때리고 있었지만 돈줄은 박진석 손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방금 전 라이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를 불쌍해했고 그 불쌍함이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방패는 카드 정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결제 실패 알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인 거절이라는 문장이 샴페인보다 더 시큼했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어야 이겼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건 기분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고성이님 9시 전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고성이는 소리를 낮췄습니다. 니 누구야? 목소리는 이름 대신 이유를 던졌습니다. 슈조이 쪽이 오늘 9시에 추가 공개합니다. 고성이는 문자에 적힌 그 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더 빠르게 밀었습니다. 자료가 올라가면 여론은 하루 만에 뒤집힙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은 뜨겁고 돈은 차갑고 차가운 쪽이 늘 오래갑니다. 고성이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박진석을 어떻게 눌러? 목소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선공개 통로를 막고 기사 한 줄을 바꿉니다. 기사 한 줄을 바꾼다는 말이 고성의 목을 잡았습니다. 고성이는 라이브에서 말로 싸웠습니다. 박진석은 돈으로 판을 잠갔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목소리는 고성의 숨소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죠? 고성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2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박진석이 던진 미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 목소리는 단번에 받아쳤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만큼 송금하세요. 가능한 만큼이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말이 사람 손을 풀어버립니다. 고성이는 손을 풀지 않으려고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꽉 쥘수록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지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고성이는 조급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송금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취인 계좌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은행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2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라이브 댓글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파산각, 슈조이 이미지 나락. 그 문장들이 고성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고성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잡는다고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병이 바닥에서 굴러가다가 멈추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정적이 무서워서 통장 앱을 다시 켰습니다. 거래 불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낸 돈은 내 통장을 푸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급함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냈습니다. 보낸 뒤에는 인정이 아니라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합리화로 버텼습니다. 9시만 막으면 된다고요. 목소리는 그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단을 걸겠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9시 자료는 막히는 거야?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막힙니다. 대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고성의 목을 긁었습니다. 보증금은 담보입니다. 담보는 다시 묶는 겁니다. 고성이는 묶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 공개 9시. 고성희는 문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얼마?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0만 원.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200만 원도 박진석이 남겨준 돈인데 300만 원이라니요. 고성희는 웃음을 꾹 눌렀습니다. 웃으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상대는 더 세게 들어옵니다. 고성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싼 건 다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반지와 귀금속 몇 점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반지를 집었습니다. 반지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슬 같아서 손이 아팠습니다. 고성희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라이브에서 울던 얼굴과 샴페인 터트리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얼굴은 값이 떨어집니다. 고성희는 입꼬리를 포기하고 속도를 택했습니다. 금은방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사장은 고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고성희를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반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사장은 말없이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뜨는 동안 고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조급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고성희는 봉투를 받자마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봉투는 얇았는데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건 돈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길가에서 바로 송금 화면을 열었습니다. 현금을 보며 계좌로 옮기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위험이 정상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3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봉투에 든 돈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체 완료. 목소리는 칭찬부터 던졌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칭찬은 마취입니다. 마취가 풀리기 전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목소리는 바로 다음 단어를 뱉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성희는 안심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끝이지.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3초 뒤 목소리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보안 인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고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끝이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9시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시간을 칼처럼 썼습니다. 지금 인증 안 하면 차단이 풀립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또 얼마? 목소리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15만 원. 작은 돈은 사람을 더 잘 속입니다. 작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희는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체 완료. 그런데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성희는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또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오류입니다. 한 번만 더 보내시면 됩니다. 고성희는 심장이 내려앉았는데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한 번만 더를 믿었습니다. 사람이 절벽에 매달리면 돌멩이도 밧줄처럼 보입니다. 고성희는 15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이체 완료. 목소리는 이번엔 더 친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성희님 휴대전화에 보안 앱이 깔려 있습니까? 보안 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더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묻는 순간 멈추게 되고 멈추는 순간 9시가 옵니다. 고성희는 없어라고 말했고 목소리는 링크를 보냈습니다. 고성희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설치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설치를 눌렀습니다. 권한 요청이 뜨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연락처, 문자, 화면 보기. 고성희는 권한을 하나씩 허용했습니다. 허용할 때마다 무언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9시만 맞게 해달라는 기도요. 앱이 설치되자 화면이 검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깜빡임은 경고처럼 보이니까요.
목소리는 고성의 불안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가장 비정상일 때가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때를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통장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거래 불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눌러 물었습니다. 언제 풀리는데?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안내라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방향은 상대가 잡습니다. 고성이는 방향을 빼앗긴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대출 실행. 고성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또 하나가 떴습니다. 대출 실행. 고성이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고성이가 누르는 동안에도 알림은 더 떴습니다. 고성이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템포를 늦췄습니다. 차단을 3개 걸려면 한도가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척해야 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멈추고 멈추는 순간 9시가 오니까요. 고성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자기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열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림을 잡아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멈추면 전부 노출됩니다. 노출이라는 단어가 고성의 등을 3개 때렸습니다. 고성이는 라이브에서 노출이 무기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출은 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뒷걸음질 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샴페인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축하가 아니라 장례의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님, 지금 환급 받으시려면 대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이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대면은 사람을 끌고 가기 좋은 단어입니다. 고성이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목소리는 지도 링크를 보냈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고성이는 그 글자를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상담센터. 지금 고성희에게 필요한 건 상담이 아니라 돈인데요.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9시 전에 환급 처리됩니다. 고성이는 샴페인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잔 바닥에 남은 거품이 아주 천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거품처럼 남아있는 자존심을 한 번에 삼켰습니다. 고성이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이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이는 내려가는 숫자를 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9시만 막자고요. 고성이는 결국 길로 나섰습니다. 고성이는 택시 앱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카드가 막힌 상태에서 호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길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멈췄고 고성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창밖만 봤습니다. 기사에게 얼굴을 들키면 라이브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목소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도착하면 안내원 말만 들으세요. 안내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매표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현금으로 표를 사는 손이 낯설었습니다. 고성이는 표를 쥐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떠있는 목적지는 낯선 군 단위 지명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지명을 입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비닐 냄새와 히터 바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통장 알림이 또 떠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고성이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마치 위로처럼 속삭였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이제 고성희에게 공포였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도시 불빛이 빠르게 뒤로 밀렸습니다. 밀리는 불빛을 보며 고성희는 라이브 댓글을 떠올렸습니다. 조롱이던 문장들이 잠깐이라도 내 편이었던 시간. 그 시간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렸던 손. 그 손으로 지금은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손을 무릎 위에 눌러 고정했습니다. 손이 더 움직이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늦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고성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산길로 들어섰고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상담센터라는 글자가 더 무겁게 눌렸습니다. 고성희는 표를 다시 펼쳤다가 구겨버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목적지를 확정해버리는 게 싫었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엔 작은 건물 하나가 멀리 보였습니다. 건물 위 간판의 첫 글자가 희미하게 읽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글자를 끝내 다 읽지 못한 채 창문에서 눈을 떼고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버스가 멈추자마자 고성희는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앱이 깔린 채로 알림이 또 떠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고성희는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덮으면 없어진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덮어도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고성희님 도착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은 도시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사람을 더 빨리 판단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판단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단보다 환급이 먼저였으니까요. 정류장 앞에 작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문이 열리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아서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고성희님이죠.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고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먼저 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고성희를 불편하게 했지만 고성희는 불편함을 눌렀습니다. 불편함을 누르는 게 지금까지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차는 시골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논이 보였고 논 너머에는 낮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상담이라는 글자가 먼저 박혀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단어가 고성희를 잠깐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은 처리하기 편합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떠올렸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성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냄새는 소독약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목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또 진동이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환급 처리 중.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고 한 박자 안심했습니다. 안심은 사람을 더 깊이 데려갑니다. 접수대 뒤에 앉아있던 안내원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들어왔다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상담동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빽빽한 글씨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력해지면 서명은 빨라집니다. 고성희는 물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바로 환급되는 거죠? 안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끄덕임만 했습니다. 말로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면서도 펜을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펜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게 손목을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고성희는 다시 라이브 댓글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파산각. 슈조의 이미지 나락. 그 조롱이 고성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안내원은 고성희의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확인 절차 때문에 폰 잠깐 맡길게요.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폰을 뺏기면 세상이 끊깁니다.
세상이 끊기면 박진석이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고성의 폰으로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울림에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지면 사람은 잠깐이라는 말에 약해집니다. 고성이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내원이 폰을 뒤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환급은요? 안내원은 종이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종이 상단에 작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심리 안정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고성희를 속였습니다. 고성희는 프로그램이면 버튼 하나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안내원은 말했다고 치면 너무 따뜻해 보이니 그냥 지시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등받이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깊은 등받이는 사람을 느리게 만듭니다. 남자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말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님, 9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듣고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9시라는 단어는 고성희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고성희는 물었습니다. 니들이 막아준다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의 근거를 보고 싶었습니다. 고성희는 폰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안내원이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막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우면 사람은 배려라고 착각합니다. 고성희는 그 착각에 기대 손을 거뒀습니다. 안내원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물이 아니라 하얀 알약이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긴장 완화제예요. 고성희는 웃음을 지으려다 멈췄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단어가 지금 고성희에게는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알약을 내려다봤습니다. 알약은 작았습니다. 작은 건 늘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늘 한 번만 하자고 말합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거 드셔야 철이 빨라집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고성희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고성희는 알약을 삼켰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기는 동안 고성희는 갑자기 혀끝이 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는데? 안내원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화면만 켜져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알약이 그 이상함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상함이 눌리면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아프면 정신이 또렷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손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눌러도 무거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움은 몸에서가 아니라 상황에서 왔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깜빡이는 사이 안내원이 또 다른 종이를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고성의 시야가 흐려지는데도 서명 칸만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서명 칸은 늘 또렷합니다. 사람을 망치는 건 언제나 또렷한 칸입니다. 고성희는 힘을 주어 물었습니다. 이거 뭔데? 남자가 답했습니다.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단어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쫓을 때도 썼을 법한 단어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단어에 더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순간 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서명 칸을 짚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명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요. 고성희는 환급이라는 단어에 다시 걸렸습니다. 고성희는 서명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들것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 소리였습니다. 휠체어가 로비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고성희는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병원이라면 휠체어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느낌이 고성희를 더 깊이 잠재웠습니다. 고성희는 그 안도감이 함정이라는 걸 느끼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안내원이 고성의 옆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상담 진행할게요. 고성희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손을 뻗어 접수대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우면 현실이 차갑습니다. 고성이는 그 차가움에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 폰 줘. 안내원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이 없는 거절은 더 잔인합니다. 고성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크게 떠도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성의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받치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손은 수십 번 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복도 안쪽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하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커튼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상담센터에 커튼 침대가 있는 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고성희의 몸이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환급 받으러 온 거야. 그 말이 기도처럼 새어나갔습니다. 기도는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정신을 붙잡으려는 순간마다 복도 끝 문은 더 빨리 닫혔습니다. 안내원은 커튼을 젖히지도 않았습니다. 젖히면 침대가 병실로 보이니까요. 대신 안내원은 서류철을 꺼내 들고 펜 끝으로 서명 칸만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성희는 침대를 보지 않으려고 서명 칸만 보려고 했습니다. 서명 칸을 보면 환급으로 이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종이 상단에 박힌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2번 동의. 고성희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혀가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자가 고성의 어깨를 받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님 잠깐만요. 잠깐이라는 말은 늘 길어집니다. 고성희는 숨을 밀어넣듯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내원은 표정 없이 종이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심리 안정, 급성 불안, 충동 조절. 고성희는 그 단어들이 자기 이름 옆에 적히는 걸 보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희는 소리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약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힘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손바닥은 땀이었습니다. 그 조합은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감각입니다. 고성희는 눈을 치켜뜨고 남자를 봤습니다. 니들이 사기꾼이야. 남자는 그 단어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어딘가로 보냈고 고성희의 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집 대문이 아니라 사람 인생에 거는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은 번쩍 들었는데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 박진석 부인이야. 말을 꺼내는 순간 고성희는 다시 기세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게 고성희가 26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안내원은 고성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아니라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이든 뭐든 여기선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단어가 고성의 목을 눌렀습니다. 절차는 박진석의 언어였습니다. 박진석은 사랑 대신 절차를 들고 고성희를 밀어냈습니다. 고성희는 그 절차에서 도망치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끝이 또 절차였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이 나오려다 울음이 먼저 났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순간 안내원이 고성의 손등에 종이컵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알약이 아니라 주사기 모양 스티커가 붙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희는 목을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환급은? 남자는 너무 쉽게 답했습니다. 환급은 됐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고성희님 계좌에서 나가는 것만 막으면 되는 줄 아셨죠? 고성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차분하게 끝을 찍었습니다.
이미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비틀었습니다. 비틀어도 손목이 잡혔습니다. 잡히는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잡으려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지도 팔았고 귀금속도 팔았고 현금도 보냈습니다. 고성이는 남은 걸 찾으려다가 결국 자기 손가락을 봤습니다. 반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국은 증거인데 증거는 돈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그 자국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부정은 단단했는데 단단한 건 늘 부서집니다. 복도 끝 문이 열리더니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휠체어였습니다. 빈 휠체어는 곧 채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성이는 그 뜻을 너무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고성이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한 번 더 꺾였습니다. 안내원은 고성의 옆에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흥분하시면 기록이 더 안 좋아져요. 기록. 그 한 단어가 고성이를 완전히 잠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이 안 좋아지면 박진석이 웃을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웃음을 막고 싶어서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깜빡이며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내가 직접 통화할 사람 있어. 안내원은 고개를 갸웃하듯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틈에 박진석 이름을 삼켰습니다. 이름을 꺼내면 여기까지 박진석이 따라올 것 같았으니까요. 고성이는 대신 더 큰 단어를 꺼냈습니다. 언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남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사람을 죽입니다. 남자는 고성의 귀에 가까이 와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님, 여기서 언론은 폰을 가진 쪽입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듣고 자기 폰이 서랍에 들어가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세상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보고 안내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메모가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불안, 흥분, 통제 필요. 그 메모는 칼입니다. 칼은 한 번 박히면 빼기 어렵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걸어서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바닥을 스치자 몸이 훅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고성희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모욕이 쌓이면 사람은 폭발합니다. 고성이는 폭발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또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내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내원은 고성희에게 종이컵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물도 있었습니다. 물과 알약이 같이 있는 그림은 거절할 틈을 지웁니다. 고성이는 컵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면 금방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가벼워지면 떠밀립니다. 고성이는 떠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컵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고성이는 혀로 알약을 밀어냈지만 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삼켰습니다. 삼키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지는 눈꺼풀 사이로 남자가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9시는 지났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할 폰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사람은 타인의 말이 시간이 됩니다. 고성희의 시간은 이제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빈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고성의 귀를 긁었습니다. 복도 벽이 지나가고 문이 지나가고 또 다른 문이 나왔습니다. 문에는 작은 창이 달려 있었고 창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커튼이 더 많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커튼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커튼은 가려주지만 나가게 하진 않습니다. 휠체어가 멈춘 곳은 철문 앞이었습니다. 철문 옆에 붙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안정실. 안정이라는 단어가 고성희에게는 감옥처럼 들렸습니다.
남자가 키를 꺼냈습니다. 키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두 번째 퇴장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안정실이라는 표지판을 2번 읽었습니다. 안정. 말은 안정인데 문은 철문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의 공기는 절차였고 안의 공기는 통제였습니다. 고성이는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결박은 없었습니다. 결박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는 묵지 않아도 못 나간다는 뜻이니까요. 방은 작았고 침대는 낮았고 창문은 높았습니다. 높은 창문은 하늘을 보여주지만 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는 또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벽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문 아래 작은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집었습니다. 2번 안내문이었습니다. 외출 불가, 면회 제한, 휴대전화 반입 금지. 고성이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 금지. 그건 세상 금지였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금방 지쳤습니다. 벽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금방 지치게 돼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잘못 들어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공간은 사람을 더 크게 말하게 만듭니다. 고성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돈 돌려줘.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발소리는 희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멈춘 뒤 들린 건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고성의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원은 얼굴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종이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물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컵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내원은 컵을 침대 옆에 내려두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계시면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라는 말은 오래 있게 하려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폰. 안내원은 대답 대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면담 신청서. 고성이는 종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지려다 다시 흐려졌습니다. 면담. 면담은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록입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찢고 싶었습니다. 찢으면 판을 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으니 찢는 대신 구겼습니다. 구겨도 종이는 다시 펴집니다. 여기서 고성이가 구겨도 종이는 다시 펴집니다. 고성이는 그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옆 벽에 붙은 작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카메라는 대놓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있으면 더 잔인합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고성이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니들 이거 다 찍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기록만 합니다. 기록은 나중에 박진석 손에 가기 쉽습니다. 고성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창문은 하늘을 보여주지만 시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숨을 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숨을 세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입니다. 그 확인이 끝나갈 때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고성이를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고개가 점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고성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자존심이 다시 솟았습니다. 고성이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고성이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니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남자는 고성의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그 한 줄이 고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단어가 자기 이름 옆에 붙는 걸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건 라이브 속에서였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모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난 속은 게 아니야. 남자는 바로 대꾸했습니다. 속으셨습니다. 고성이는 그 확정형에 분노했습니다. 확정형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고성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살아남았습니다. 26년을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버텼습니다. 박진석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남자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동의가 아니라 기록을 만들기 위한 동작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고 느껴지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과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연락이 어렵다. 그건 연락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렵다라는 단어로 사람을 끊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나 기자 불러.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순간 고성이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폰을 맡긴 것, 링크를 누른 것, 서명을 한 것, 알약을 삼킨 것. 그 실수들이 한 줄로 이어져 고성이를 여기에 앉혔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고성이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입술을 떨었습니다. 확인서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박진석은 확인서를 좋아합니다. 확인서로 사람을 밀어내고 확인서로 사람을 묶습니다. 고성이는 확인서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종이를 뺏어 찢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건 밖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복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절차라는 단어가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고성이는 절차라는 단어에 질렸습니다. 고성이는 혀끝으로 단어를 씹듯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남자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세 번째 퇴장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은 자유인데 고성희에게는 들릴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라이브가 떠올랐습니다. 샴페인 터트리던 손, 승리를 확신하던 표정. 그 승리가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 이제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나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은 다짐이었지만 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고성희에게 남은 건 소리뿐이었습니다. 발소리, 열쇠 돌아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소리들은 전부 고성희와 상관없이 돌아갔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관없다는 건 내가 없어져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침대 끝에 앉아 손바닥을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던 감각. 그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니 고성희는 계속 누르고 싶어졌습니다. 누르면 뭔가가 움직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를 게 없었습니다. 리모컨도 없고 폰도 없고 세상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빈손을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은 멈추지 않고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안내원이 아니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운이 하얗다는 건 말이 하얗게 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운을 입은 사람은 고성희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즉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서 라이브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불쌍하다. 고성희는 그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단어는 때로 무기입니다. 고성희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말이 또렷하게 나와서 고성희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내가 아직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도였으니까요.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끈덕임은 동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칸을 채우는 동작입니다. 가온은 펜을 들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피해자 망상. 고성희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고성희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의 통장에 실제로 돈이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실제로 여기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망상이라고 적혔습니다. 고성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흔들렸고 가온은 손짓했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둘은 어제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남자들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이 확신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고성희는 그 확신을 본 순간 기세가 꺾였습니다. 기세가 꺾이자 고성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말로 버티는 것.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다 한 거야.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한 연료였습니다. 가온은 다시 적었습니다. 피해망상 지속. 고성희는 그 글씨가 자기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글씨는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온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컵을 받습니다. 이번엔 알약이 2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온은 낮게 말했습니다. 거부하시면 강제로 진행합니다. 강제라는 단어는 고성희를 다시 26년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맨발로 끌려나가던 그 문장. 쫓겨나던 그 순간. 그 강제와 이 강제가 닮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닮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컵을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알약을 삼켰습니다. 삼키는 순간 고성희는 내가 내 선택을 하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지는 동안 고성희는 머릿속으로만 박진석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으니 고성희는 더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이 통장으로 출구를 잠그던 손. 고성희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손. 두 손이 교차하더니 결국 고성의 손이 비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깼습니다. 깬 순간 창밖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보자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여론도 지나갑니다. 고성희는 갑자기 그게 가장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봐요. 잊히면 박진석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성희는 잊히기 싫어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슈조이 그룹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고성희는 그 문장에 귀를 세웠습니다. 바로잡겠다. 그 말은 뒤집겠다와 같습니다. 뉴스는 고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고성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다시 지쳤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누군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는 말은 너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는 순간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뭘 할 수 있지?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기록이 남으면 더 못 나갑니다. 고성희는 그 계산 끝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는 돈이 아니라 기록이 통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이미 고성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안내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내원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성함이요.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성함을 묻는 건 여기서 고성희를 다시 등록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성희. 안내원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연장. 고성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연장. 끝이 있다는 믿음을 끊어버리는 단어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힘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나가?
안내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네 번째 퇴장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침대 끝에 앉아 손바닥을 다시 폈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손바닥이 고성의 인생의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네가 원한 게 이거야. 카메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카메라 앞에서 고성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라이브로 박진석을 누르려던 그 밤에 누가 먼저 고성희를 눌렀는지요. 고성희가 믿었던 그 전화는 진짜로 박진석을 눌러준 전화였을까요? 아니면 고성희를 여기로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전화였을까요?